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군포센터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이제 한 시간 또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참여하신 거 집중하셔가지고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금포센터에는 이제 2시부터 1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다 연결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란 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냥 쉽게 우리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이 중량물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거를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안 다치도록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 행복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이 아주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몽테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이면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이에 너무 표정이 무겁고 어두우면 상대방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상대방은 잘 모르지만 표정이 밝으면은 이분이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군포센터 가족은 전부 지혜로운 분이세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이면 참 보기 좋고, 귀엽고, 참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찡그리고 울고 떼쓰면은 괜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안타깝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옆에 가기 꺼려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너무 표정이 막 찡그리고 인상 쓰고 그냥 이렇게 냉랭한 바람 불면은 근처에 가기도 싫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다 인상이 좋으세요. 예. 옆에 계신 분 인상 좋으시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부 인상이 좋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모셔야 될 고객은 누구일까요? 고객은 누구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문 여견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마주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이미 늦어요. 늘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표정을 이렇게 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이제 고객 서비스인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객의 범주 안에 가족도 우리 고객에 들어가고요, 동료도 고객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이제 가족은 가족과도 좋은 동료가 좋은 고객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기꺼이 행복한 인사를 나누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뭐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또 막 바가지 긁고 그냥 서로 한바탕 해붙이고 뒤엎고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나면은 하루 종일 좋은 얼굴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표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에는요, 딱 출근한 다음에는 사무실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도 내 고객이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출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화이팅,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또 만났어, 아유 내 옆엔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 이런 마음이면 고객 서비스 죽었다 깨나도 그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 계신 동료도 내 고객이려니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객으로 잘 모시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화합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일을 잘해나가 일이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예. 네,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옆에 계신 동료를 다 고객이다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잘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만족은 이제 고객한테 잘 해가지고 단골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같이 가는 거를 고객 만족이라고 해요. 이건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이제 굿맨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고객 만족 상담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즘에 모든 인사말 같은 게 전부 엄청 친절해지고 좀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말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서비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를 풍자한 재미있는 영상을 잘 보셨죠?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 친절은 말로만 친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의 불편을 확인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고객 서비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인사 예절이 중요하잖아요. 인사 예절은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의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예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마주치는 순간에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딱 마주쳐야 인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편안하고 따뜻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진지하게 좀 실수 안 하려고 좋은 인상 남겨보겠다고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고 무거우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정도 상체를 정중하게 이렇게 숙이는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를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중대재해 사례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중대재해를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중대재해를 참 딱 떠오르는 거 우선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그냥 우라와르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거기 매몰돼서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매몰돼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대형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멀쩡하게 건너다니던 성수대교 한강다리가 그냥 갑자기 뚝 끊어져 무너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요. 이 가습기에 그 액체를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이 저 폐가 망가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고요. 지금도 이 폐가 다 기관지 망가져가지고 그냥 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형 재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중대 재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재해 일어난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아니 저 돈을 절약하려고 돈을 아끼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는 겁니다. 작은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잖아요. 내 몸의 건강을 잃거나 내 생명을 잃게 되면은 이 천하 모든 것,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게 나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하게 됐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KDF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데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의무를 위반한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따지지 말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다치거나 이런 대형 재해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1000명이 넘는 이런 이제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 혼자서 전체 현장을 어떻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고 챙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역할을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 또 각 건물별로 소장님께 그런 책임을 딱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나눠서 지고 같이 가는 거고요.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챙기고 열심히 살피고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식구들한테 다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안전하게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도 잘 챙기는 게 필요해서 오늘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발생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업종에서 이런 이제 3년 동안 이런 사망사고가 났어요.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 157명, 그리고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그리고 깔려서 52명, 물체에 맞아서 29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심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제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산업재해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이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와, 이게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는 10%뿐이 안 되고요.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는 2%뿐이 안 돼요. 그럼 이 대부분은 어떤 사고였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그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한 사고들이 사람이 잘못한 게 88%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고 이걸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안전교육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이제 공부한 내용을 잘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무 중에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전도재 진단 및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그런 재해의 사고예요. 자, 전도재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요,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쫄쭉 미끄러져서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 막 전선줄이라든지 뭔가 지저분한 거, 걸레 같은 걸 막 늘어나가지고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거기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주로 많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서 이렇게 이제 쫄쭉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이런 이제 사고가 많이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가지고 이런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 관련 재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세제를 풀어놓고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아니 그 세제 우리가 풀어놓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치고 넘어지니까 그냥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KDFS 현장이 아니고요. 다른 회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여사님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런 이제 찌든 때 냄새 나는 거 뭐 묵은 때 이렇게 청소하려고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잖아요. 근데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쓸 때 그 화공약품 락스 탄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요. 눈에 실명을 해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보게 되는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락스 같은 이제 화공약품을 쓰는 경우에는 이 보안경을 필히 쓰셔야 돼요. 이 보안경을 써야지 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 아이고 나는 갑갑해서 그런 거 못 써. 그리고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할게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 눈 다치면은 본인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업이 지연되거나 갑갑하고 힘들어도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필히 쓰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는 각재 때문에 이걸 잘못 밟고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닥에 뭔가 놓여져 있는 이 안전하지 못한 불안전한 물체에 있으면은 눈에 띄는 대로 안전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을 진단해보고 예방책을 찾아보는데요. 바닥에 혹시라도 물기가 있다면은 즉시 이거 물기 있는 건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야. 이거 바로 물기를 없애는 그런 정비 작업을 우리가 또 마음을 앞에서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윤활유나 기름기 같은 게 남아있으면 이것도 엄청 위험합니다. 이거 즉시 눈에 띄는 대로 이거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통로에 뭔가 그냥 전선이라든지 뭐 그냥 뭐 걸레라든지 지저분한 거 놓여져 있으면은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를 잘못 디뎌서 미끄러서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은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안전 통로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위험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통행 금지를 딱 해서 차단을 해 놓고 그런 불안정한 위험한 요인을 다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어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갑갑해서 못 신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안 되고요. 그 신발을 막 이렇게 바닥이 반질반질하도록 막 이거 10년째 신는 거야. 이거 절대 오래 신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거는 바닥이 많이 따랐으면은 새 걸로 교체해서 신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바닥에 세제를 사용했다면은 그 세제는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씻어내고요. 바닥을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하면서 사용했던 패드, 솔 이런 거는요.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이걸 치워야지. 이게 그냥 남아있으면은 이걸 잘못 밟고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요, 광택제는 이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걸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눈여겨보면은 그 미장 타일 위에다가 왁스를 너무 많이 바르고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문지르고 닦아주셔가지고 완전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게 돼가지고요, 거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 깨지는 이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광택제를 사용할 때는 청소할 표면에 맞는 거, 적합한 종류를 적정한 양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광택을 낸 수준에서 끝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 적은 시간에 여기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하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시간 선택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딱 경고판을, 통행금지 경고판을 설치했다면은 안전이 확보되기까지는 통행 차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이런 사고가 나요.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넘어지면은 이 뒤통수가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KDFS 현장은 아니에요. 다른 회사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 물기, 기름기 이런 게 절대 없도록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제거하는 청소를 우리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빗자루나 걸레 작업, 이 빗자루 걸레 작업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요, 위에서부터 해나가면은 뒷걸음질로 이렇게 내려서는데, 사람이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헛디뎌가지고 뒤로 굴르면은 그냥 이렇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뭐 물 청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 위에서부터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 휙 돌아서서 한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선 다음에 돌아서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계단이 컴컴하면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이 전등이 끊어져가지고 컴컴하다. 그럼 여기 딱 즉시 차단을, 통행 차단을 시켜놓고요. 이 75룩스 이상의 형광등을 고치거나 등을 고쳐가지고 75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 다음에 밝은 상태에서 통행을 시켜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 끝단부에는요, 여기 이렇게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붙여야 됩니다. 이거 그냥 여기 반들반들한 채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위험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 필수로 이렇게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이동할 때 양손에 짐을 들고 막 평지 가듯이 오르내리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을 이동할 때는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이렇게 잡고 이동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와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다리로 인한 재해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사다리 위에서 청소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넘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사다리를 왜 써야 될까요? 우리 키가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그 청소해야 될 공간은 뭐 3.5m, 4m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다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다리를 쓰면 편리하긴 하지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를 한다든지 전선을 손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을 잃고 그냥 굴러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이와 길이 또 이렇게 이제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걸 써야 되는데 그냥 대충 선택을 해가지고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이동식 사다리를 이동 목적이 아닌 작업대로 사용하면 위험해요. 요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용도로 사다리를 써야 되는데 요 사다리 중간에서 그냥 어떤 작업을 시도하면은요, 여기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어디 거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내려올 때도 이 자세로 요 내로 유지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유 짧은 구간이라고 그냥 휙 돌아서 가지고 우습게 보고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 필히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세를 올라갈 때와 똑같은 자세를 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 하부에는요 미끄럼 방지 고무 테이프를 이렇게 분명히 요걸 바킹을 띄워야 돼요. 그래야만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웠는데 사람의 무게가 가해지면은 여기 이제 그런 미끄럼 방지 장치가 안 돼 있으면은 사다리 밑둥이 미끄러져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제 방지 장치, 미끄럼 방지 장치 필히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이용할 때는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세 점의 접촉점이 뭘까요? 자, 이렇게 왼다리, 오른다리에서 두 다리가 사다리에 고정이 됐다면은 한 손만 잡아도 세 점이 확보가 돼요. 그런데 오른다리는 디디고 왼다리를 옮겨 디뎌야 될 때는 다리를 한쪽 다리만 여기에 고정을 했을 때는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아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서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게 그거예요. 팔다리 4개 중에 3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돼요. 혹시 녹슬거나 부식되거나 한 거는 즉시 정비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꼭 자리를 잡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사용해야 될까요? 위에 사다리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머리가 어디 모서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이 안전대는요, 휙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하고 거치하는데 필수로 필요해요. 그래서 사다리에 올라갈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 작업할 때는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무심코 가다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간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여기 작업 중입니다. 통행 금지 이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돌아가도록 유도자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한 분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한 분이 밑에서 사다리를 좀 붙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주고요. 그렇게 보조자가 필요한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요 보조자도 안전모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이동식 사다리 이제 벌어진 방지 장치 요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웃트리거가 중요해요. 이 아웃트리거가 필수로 있어야만 안전하게 작업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다리가 옆으로 흔들리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웃트리거가 이제 필수로 필요한데 우리 호계 빌딩 소장님 저기 우리 아웃트리거 요거 설치돼 있어요? 동그라미. 예, 고맙습니다. 예, 아웃트리거가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일자형 사다리를 걸치해서 작업을 했을 때 여기다가 그 모서리 거치하는 부분과 사다리 끝부분하고는 60cm를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요 경사각도는 75도를 이내로 75도 근처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 통행로가 좁다 해서 사다리를 너무 여기다 뱃삭 붙여 세워가지고 90도 가까이 되면은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75도 이하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조심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거 날마다 다루는 사람들은 거기 적응이 되고 몸이 거기에 잘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해서 거기 이제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거운 거 다루고 이러면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친 거를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데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 목이나 어깨나 이 허리, 팔, 다리 이런데 신경 또 근육 이런 주변 조직에 이런 나타나는 질환. 그리고 우리는 뭐 가끔 이제 무거운 거 좀 한번 들고서 삐끗한 것 같아. 뭐 담이 절려. 막 이렇게 디스크래. 뭐 이러면서 이제 다쳤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을 때는 혼자 들지 마시고 둘이 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자분이 이제 나 이거 무거운 거 좀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센 척, 강한 척, 힘이 넘치는 척 막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요 정도쯤이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폼을 잡는데 조심해야 돼. 내가 왕년에 그냥 싸랑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야. 이거 옛날 얘기예요. 꿈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거운 거 들을 때는 한 2, 30kg짜리도 혼자 들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들을 때는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맞춰서 동시에 딱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들어 올려야지 호흡을 맞춰야 같이 힘을 쓰고요. 근데 이걸 막상 들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려놓을 때도 그냥 팍 내려놓으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놓을 때도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내려놔야 안전하게 안 다치고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청소할 때 바닥에 있는 회전 의자를 딱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청소 다 끝나면은 또 책상 위에서 내려놓고 그러는데 그 올리고 내리는 거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회전 의자가 꽤 무겁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의자를 박스에 담을 때는요. 의자를 박스에 담으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고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의자를 박스로 씌워가지고 담는 방법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힘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운반 도구를 활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힘도 적게 들이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운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무거운 거 들을 때 이걸 멀리 들면은 더 힘들어요. 빼상 내 몸에 붙여가지고 들어야 안전해요. 힘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10kg의 물건을 내 손에다 올려놨을 때 몸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30kg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10kg의 부하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멀리에다 올려놨을 때는요. 내 척추 허리에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들면은 힘들고 다칠 염려가 있지만 이걸 가까이 내 몸에 붙여서 들면은 안전하게 들 수 있고 덜 힘이 덜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 들어 올릴 적에 목과 등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좀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좀 등을 쭉 펴서 들면은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 가지고요 무리가 적게 됩니다. 그런데 등을 이렇게 엉거주춤 구부려 가지고 90도로 숙인 채로 이걸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중이 척추에 집중돼 가지고 허리를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을 때 절대 이런 자세로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부지게 딱 덤벼들어서 일자로 이렇게 허리를 펴고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릴 적에 이 정도쯤이야 이거 벌떡 일어나면 위험해요.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만만해 보여도요. 절대 그냥 단순간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일어나야만 이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요. 허리가 근육이 놀래질 않고 또 다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이렇게 손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할 때 잡아당기지 말고요. 밀어야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는 거예요. 밀면 우리 이제 든든한 뱃살이 있잖아요. 뱃살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배 힘으로다가 이렇게 밀면 척추에 힘이 적게 돼서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짐을 너무 많이 높게 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위험해요. 그래서 짐을 적정량을 실어가지고 앞에 시야를 확보를 하고 밀어서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거 필요해요. 자, 이렇게 지금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봅시다.
깍지를 끼고 이렇게 위로 올리셔가지고 옆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저 안양 잘하고 계시고, 만안도 잘하고 계시고, 네, 군포, 방제실 잘하고 계세요. 네. 고개 빌딩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수시로 자주 많이 해주시면 우리 근육이 좀 이렇게 유연해져 가지고요. 덜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가지고 허리도 안 다치고 피로도가 회복되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컨디션이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인사를 우리 기회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해요.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우리 직원끼리 서로 수고 많으십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아, 근데 수고를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를 해주시고, 늘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칭찬받고 기분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를 해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드려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요. 그러면은 안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기분 좋게 행복한 이런 분위기에서 컨디션 좋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은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이거 정리정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비슷한 말 같지만 뜻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정리는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해서 필요한 거는 정비해 두고 불필요한 것은 다른 곳으로 치우는 거예요. 이게 정리예요. 그리고요, 정도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아주 사용하기 좋게 잘 배치해 놓는 거. 그냥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정돈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쓸 때 아주 좋아요. 정리정돈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소가 불안정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름기가 있다, 물기가 있다, 쓰레기가 있다, 먼지, 찌꺼기가 있다 하면은 여기 분명히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피고 이런 거를 정비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볼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인력에 의한 취급, 인력에 의한 운반하다가 재해나 일어나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다가 이제 이런 사고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 해야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발에 그냥 채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잘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거든요.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통로 하나뿐인데 거기에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냥 이걸 넘어가야 되나 우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명이 불량하면 짐 운반의 안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캄캄한 구간이 복도에 캄캄하다 그러면 거기 통행을 즉시 차단을 하고요. 조명을, 천장의 등을 고쳐서 환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을 누가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첫 번째는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응? 이거 누가 담당이지?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이걸 뭐 내가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눈에 띈 그 즉시 내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겠다 이 마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담당도 아닌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확실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호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에이, 이거 내가 괜히 손을 대고 시작을 했잖아. 이거, 이거 괜히 내가 오지랖 넘게 이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이거 아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닐세.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잘 해결을 했다. 우리 이제 그만큼 안전해진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호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세요. 바로 지금. 아, 내가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야지 뭐. 어? 나 급한 일 좀 있는데 바쁜 일 좀 먼저 보고. 이게 아니고요. 눈에 띄는 그 순간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지금 바로 지금 하자는 거죠. 네. 네,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 네 가지. 우리 이제 그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이 네 가지 실천구를 오늘부터 잘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나면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낭비를 줄여줘서 능률이 향상되고요. 원가가 절감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성이 높아지고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미리미리 정리정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우리 일터를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주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이제 그 직장인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이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 이걸 물었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뿐이 안 돼요. 그리고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어요. 자,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 저기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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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객필띠 우리 소장님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네, 우리 저 방제실에서도 이렇게, 네, 네, 만안에서도 이제 운동하시고,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되고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는 운동을 안 하시는데 앞으로 오늘 이후로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내 몸 상태도 아주 컨디션 좋게 유지해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틈나는 대로 또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셔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어서 행복한 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참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어디 다치거나 그냥 평생 고생해야 될 이런 이제 뭐 장애를 안게 되거나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서 늦어요. 지금 건강하고 안전할 때 지금부터 안전하게 행복하게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이 행복이거든요. 자, 이제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이제 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수시로 많이 수시 훈련, 비상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막 이렇게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막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막 공포심 때문에 달달달달 떠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러지 말고요. 일단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런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군포센터에 우리 김석호 센터장님이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서도 좋은 이제 긍정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또 KDFS에는 우리 황욱정 사장님이 또 굉장히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을 받고요. 긍정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리정돈을 잘 해서 이렇게 체력 관리도 잘 해가지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안전이 행복인데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이거든요. 우리 KDFS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몇몇 분한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리면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설문서 읽어보시고 카톡으로 답장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1번의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의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포센터 오늘 만난 김에 우리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군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독창해 주세요. 네, 군포센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군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군포센터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은 전부 집중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호 센터장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시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참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무엇보다도 좀 친근하게 교육 같지 않고 약간 토론하는 듯한 그 교육이 참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포센터 가족들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네, 다음에 더 반가운 얼굴로 꼭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이제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